마약 중독자 치료에 획기적인 효능을 보이는 한약 성분의 해독약품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이 약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고 단시일 내 중독 증세를 치유할 수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김대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린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마약 중독자 치료약품은 중독자에게는 큰 고통을 주지 않고 하루에서 길게는 5일 안에 중독 증세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린은 부자와 운모, 유황, 백반 등 한약재를 고열로 특수 처리해 만든 환약으로 이 약을 환자에게 투약한 뒤 간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해독작용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진통이 되는 약이 몰펜 외에는 되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내가 이걸 갖다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복용한 것이 마약 중독자 돼가지고 10여일 만에 이게 치료가 되고 다시 거기에서 내가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거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치료되는 거 보니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이 환약이 바로 골린입니다. 평범한 환약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골린은 마약 중독자 해독 약품으로는 전 세계 어느 치료제보다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계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환약은 지난 64년부터 지금까지 대구 시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헤로인 중독자 임상실험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약치료센터의 임상실험에서도 월등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린은 마약 중독의 금단지상 치료뿐만 아니라 그 치료제로서도 아주 효과가 우수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작용 기전은 간세포에서 해독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작용은 소화기계통의 자극 증상, 약간의 자극 증상이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습관성도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해야 맞겠는가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이 골린을 만나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당연하게 내가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을 제가 이제 교회를 내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3년 이상 교회에 머물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딱 개척해서 부산 연산동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주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만 오는가? 그건 내가 그런 사람들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시달린 거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이틀에 한 번은 꼴은요 평균 파출소에서 전화가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저녁에. 그러면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딱 술이 이빠이 된 상태에서 그냥 딱 파출소에서 난동을 지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뜯어말리고 그걸 집에까지 딱 데리고 가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진이 다 빠집니다. 이거를 3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닌데 제가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어릴 때 알던 친구들이 또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많습니다. 이런 후배도 있고 저런 선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돼서 내려왔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모양이라. 내가 목사가 돼서 내려와서 교회 할 때는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 전화가 옵니다. 거기가 마약 중독자들은 간암이나 간경화들입니다. 그러면 뛰 내려갑니다. 형님 기도 좀 해달라는데 그 안 갈 수가 없다면 그죠? 뛰 내려가는 거라.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진짜 사실로 막 그냥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왜? 이 사람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붙들고 막 한 30분 막 그냥 기도해보면 그거 막 동아대학 병원이나 부산대학 병원에서는 소문이 다 나는 게 내가. 근데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죽었습니다. 야, 그때 진짜 목사가 아니더라고. 왜냐, 뭐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은 막 손만 대면 낫는 데 샀는데, 야, 진짜 힘들대. 이 속으로, 야, 나는 목사가 아닌가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3년을 딱 했습니다. 3년 되는 날 얼마나 내가 그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물리주고 가려고. 아니 진짜로 내가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도저히 못 견디겠던데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만 한 3년 시달리고 나니까 도망 오다시피 해서 3년이 딱 되는 순간 그냥 총알같이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서울에 딱 올라와서 이제 동생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또 개척하지 했는데 신기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보내더라고. 그때는 처음에는 내 고향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종도로 내를 가게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영종도 가는 날 그냥 그 자리에 딱 자리 잡아 본 겁니다. 그래서 또 영종도에다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영종도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참 이게 영종도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자, 그러면 평일날 쉬는 날은 내가 잠시 서울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생들 보러. 그래서 나왔는데 동생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3층에 이 고린제약이 있은 겁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 사무실 안에 고린제약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거 고린제약이라는 걸 딱 보니까 이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고린이라면 좀 이름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고약 만드는 공장인 줄 알았어. 회사가 뭐 고약을 만드나 이름이 딱 그런 이름 같더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이제 좀 특이한 이름이니까 이제 유심하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대표와 제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 내가 놀랐습니다. 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제야, 이거. 그 당시 내가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도둑을 피해서 도망갔더만은 강도를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에 관련된 내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딱 들어가 보는데 프랜카드에 딱 글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또 이 대표가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래. 조금 친하니까. 왜? 동생들이 원체 잘 나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돈을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라. 그래서 내가 깝깝하더라고요. 왜 깝깝했느냐? 딱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 생각을 딱 하게 됐는데, 돈 이야기를 딱 하니까 내가 코가 딱 걸리붙는 기라. 못 빠져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못 부리시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뭐냐 하면,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알아야, 내가 믿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이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3일 동안을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을 이제 딱 만났으니까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났으니까 내가 알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91년도에 영어회계 법인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문적으로 그 당시 벤처 캐피탈이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도입돼서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벤처 캐피탈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내가 총괄을 했다고. 공인회계사 한 40명을 이끌고 그 영어회계법인은 프레스센터 건물에 있었는데 약 600명 됩니다. 공인회계사가. 그 중에 한 40명을 이렇게 딱 떼내서 내가 팀장이 돼서 이제 그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업 계획서를 보는 눈이 있는 기라. 한 1년을 수도 없는 기업체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 계획서를 내가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투자를 해줘도 되겠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경험이 한 1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 계획서를 보는 눈이 조금은 이제 그런 쪽에 남다르게 조금 발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가지를 딱 목표로 잡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봐야 될까? 이 회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못 믿으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를 딱 중점으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봤는데요. 야, 진짜 내가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놀랐느냐면 내가 과거에는 참 존경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였느냐면 대망의 주인공입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목적을 딱 가지고 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막부 시대를 열게 합니다. 그 안에 참 2가지 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기 아들, 큰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칼에 맞아 목적을 위해서 참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부하들에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목적을 위해서 참는 그 사람을 봤어요. 야, 이 정도로 인내한다면 참 진짜 이렇게 일본을 평정하고 정말로 훌륭한 참 지도자구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 사람이 내한테는 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요,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 아까 이게 뉴스에 딱 나오대,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물론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그 개발자를 딱 알고 난 이후에, 야, 내가 어디 가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새치혀가 그 사람은 60년 동안 초지일간 개발했던 이 개발에 대한 내용을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저도 그 뉴스에 잠시 나왔지만은 자기가 마약 중독자가 돼서 자기가 만든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임상실험을 40년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15번이나 임상실험을 합니다. 미국의 마약치료센터, 중국의 마약국, 이스라엘의 마약치료센터, 일본의 알코올 중독치료센터까지 가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엄청나게 40년 동안을 진짜 오직 이 해독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딱 2가지 일을 한답니다. 저녁만 되면 돈통에 돈을 끄잡아내서 돈을 씨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약을 팔기 위해서 창호지에 약을 사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대구에서 한의원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막혔답니다. 엄청나게 이 간은 전국에서 그 한의원으로 다 갔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이는데 임상실험비로 전체를 다 쓰는 거라.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임상실험 한번 하는데요, 딱 10억 듭니다. 미국이나 외국에는요, 일본 같은 나라는 보통 100억 이상입니다. 지금 요번에 전문의약품이 되기 위해서 삼상하는데 18년 동안 드는 임상비가 3천억 듭니다. 오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모든 자원들을 이 약을 하나 만드는데 전부 다 썼다라는 겁니다. 제 말 맞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나는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주관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주관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객관적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60년 동안 노력했던 이 결과물이 바로 객관성입니다. 그것이 세계발명 특허입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노벨 포럼에 나갔어요. 내가 어쩌다 살다 보니까 노벨 포럼에도 나가더라고. 내가 이 약을 만지니까 나가지는 기라. 노벨 포럼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의사나 의사가 학교에 딱 들어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인체의 14가지 요소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수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의 14가지 요소 안에 있는 약입니다. 꼭 있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황이 S해서 5번째 기호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유황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0년 전에 이 기호가 딱 만들어지는데 인체가 14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분이 세계적인 발명 특허를 내기까지 아무도 못 문 게 있습니다. 그게 S입니다. 그게 유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우리 실장이 이야기하되 유황, 또 우리 정지훈 대표도 이야기하더만은 식이유황. 식이유황은 소나무나 마늘에서 조금씩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식이유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 소나무래도 아무 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화산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자라난 소나무, 이것이 식이유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S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S냐? 진짜 유황인 겁니다. 화산 폭발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덩어리를 막 끄잡아내는 거 봤지요? 그 화산 덩어리를 유황이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먹었던 이유가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사람이. 죽을 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산 선생이 소금에 우리 한국의 최고지요. 인산 선생이 이 유황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먹지 하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동물들에게 줘봅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먹다가. 그런데 안 죽은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였습니다. 그래서 유황오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취득하게 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내가 노벨 포럼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너는 좋은 거 다 개발한 거 좋은 거다. 하나라도 안 좋은 것이 있는가? 근데 5분의 5분만큼은 우리가 300년 동안 묵지 않았던 것, 한의사나 의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배우는데
또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은 요번에 이분이 개발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발명 특허를 하더라도 다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발명 특허하고는 저는 그렇게 관점을 둡니다. 완전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보건기구의 우수함이 아까 전에 뉴스 봤지? 9시 뉴스. 세계보건기구에서 우수함이 보고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세계보건기구의 우수함이 보고된 이야기 단 한 가지라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면 바로 유엔이 갖고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예산. 그 정도입니다. 이야기. 얼마든지 충분하게 객관성이 있죠. 세 번째는요, 우리 한국의 전문의약품 1호라는 겁니다. 2002년도에 신약 1호입니다. 1호. 전문의약품이 대한민국에 제약회사가 600개가 넘는데 전문의약품이 5개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쯤 되면 최고 아닙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전문의약품이 되기까지는요, 일상 만약에 위암을 낫는 약을 개발해서 일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암 환자가 경환자들이 6년 동안을 임상실험에서 68%가 나서야만이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좀 더 중한 사람이 그 다음에 대상이 됩니다. 임상. 또 6년을 합니다. 또 68%가 나서야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3상 남아있다 아닙니까? 6년 더. 진짜 중한 사람이 임상실험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합격을 해야 전문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개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누가 들어도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믿었던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믿을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좋다.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봐야지. 근데 요거까지는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비전은 이상입니다. 비전이 아니고. 비전이라는 것은 딱 듣고 맞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상이라니까. 비전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비전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비전을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자식들이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할 때 그 자식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그러면 그 자식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곳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비전은 뭐냐? 이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큰 대기업들, 이런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게 뭡니까? 그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거든요. 자식에 대한. 오래 갈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지. 근본적으로 딱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에요. 회사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문의약품이 지금 전 세계에 단 한 개라도 전문의약품이 없어진 약이 없습니다. 아스피린이 100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전문의약품이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아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아그라도 전문의약품 아닙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 전문의약품이 딱 되면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약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오래 갈 수 있다는 확신이죠. 이 실감이 안 나는가? 실감이 안 납니까? 제 말 맞지, 그지? 네 번째는 예, 환경입니다. 제가 어릴 때 80년대에는 부산서 제가 이 나이트클럽을 했거든.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버리느냐, 87년도까지 했어요. 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내가 진짜 경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니까. 근데 내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80년도 딱 들어오면서 통행금지가 딱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문을 딱 열면 11시 50분까지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통행금지가 딱 없어지니까 새벽 6시까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고라면 재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는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 당시는요, 술집 한다 이러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깡패 새끼나. 지금 아이고 저 깡패가.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내보고 뭐라 했나 뭐 아들이 부산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을 했어요. 내가 카네기라면 최고입니다. 부산서.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가 뭐랬냐면 당신이 만약에 저게 카네기 딱 들어가는 순간 당신하고 이혼이다. 왠 줄 압니까? 깡패 새끼다 이 말이라. 저거 상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급이 얼마나 적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거. 못하게 한다 아닙니까? 자꾸만 부모들이. 그치? 손가락질 한다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자꾸 공급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행금지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아닙니까? 이게 경영이거든요. 경영의 첫째는 공급과 수요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요는 막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막 재구매는 막 일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기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문만 열면 그냥 꽉꽉 찼단 말입니다. 87년도 이제 내가 좀 돈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런 술지거등 해야 되겠나? 나도 국가에 충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공장을 한번 해보자 해서 무시간 내가 또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섬유 공장을 했지요. 만만한 게 그거라고. 근데 야, 이 오번에는 또 반대라. 왜? 노태우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 석 달마다 한 번씩 임금비가 올라가는데요. 와, 내가 진짜 죽었다니까. 5년 하고 나니까 5년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줄 압니까? 내가 부족해서 이러는갑다. 공부를 좀 하자. 참 진짜 거의가 그 당시 경영에 대한 에세이 전집은요 거의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줄 압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갑다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환경이더라고. 그 당시는 석 달마다 한 번씩 임금비가 올라갈 뿐만 아니고 또 이 섬유는 전부 다 막 베트남으로 중국 이런 데 다 가는 시대지. 한국에는 내만 자꾸 볼륨을 키우는 기라. 그래서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는 환경이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딱 하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한 환경을 딱 본 겁니다. 20세기는 전 세계가 비타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마다 비타민이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요 전 세계 석학들이 책방에 딱 가보면요
해독이 답이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지요. 21세기가 가장 요구하는 해독이 답이다라는 이 이름에 식약청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해독제로 딱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요 소름이 돋더라니까. 진짜 이거는 환경에 딱 맞는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을 내가 확실하게 했습니다. 임상실험을 했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시영 박사, 그 사람이 경북대학 시절에 우리 이 고린을 4번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임상실험은 뭐냐면 작년 7월 달 시사 매거진 7월호에 칼럼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고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4번 임상실험을 했는데 놀랬다 아닙니까? 뭐가 놀랬느냐? 논문에 보면 다 그래 나옵니다. 지한테 딱 줬는데 지를 술을 먹게 해서 그 술을 먹었던 그 간을 검사를 딱 했는데 이 고린이 해독하니 지가 딱 먹으니까 투여 딱 하니까 알코올을 분해하고 용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딱 되어 있다 아닙니까? 두 번째 아까 저게 경북대학교 강병조 박사, 이 사람은요 마약 중독자 700명에게 이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아까 이야기했지, 전부 다 간암이나 간경화로 다 죽습니다. 히로뽕을 꼽으면 이 간이 전부 다 녹아본다니까. 근데요 간을 치료가 되는 기라 이게. 그럼 일반 사람 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소름이 안 돋습니까? 이 시대에 요즘 생각 한번 해보이소. 어떤 환경에 있는가? 아니 언제 우리가 뉴스에 마지막 판에 날씨란에 미세먼지가 들어온 날짜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세먼지가 발표가 될, 미세먼지가 뉴스에 나올 때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전에는 없다니까 그러기. 자, 이 미세먼지가 그럼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간에 딱 붙는다니까. 간에 다른 데 붙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요즘 뉴스가 하는 게 뭡니까?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어디 갔느냐? 간에 붙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환경도 좀 좋고 음식도 이렇게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이 없는 음식을 먹을 때는 간이 어느 정도 80, 90%는 정화를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인체에 딱 들어와 간에 붙어 보니까 정화가 안 되는 기라. 70% 정화시키고 나머지 30%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피를 타고 같이 들어가 본다니까요. 거기 떠돈다니까. 온 피 안에서 덩거리가 돼서 그러다가 신경에 척 붙으면 그 자리가 아픈 거라. 이야, 진짜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보면서. 근데 이렇게 좋은 네 설명을 들으면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면 다른 뭐 의사나 이런 것들은 바보라서 그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지? 근데 야, 내가 놀랐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한의사도 처방을 못 해요. 의사만 처방을 합니다. 그게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지방간입니다 라고 검사를 딱 받고 나면 지방간에 대한 약도 하나 없으면서 전 세계가 이 해독하는 2달만 먹으면 지방간이 깨끗하게 없어질 겁니다. 아니면 내 목 잘라버라니까요. 한둘이가 아니라니까. 진짜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절대로 묵지 마라 합니다. 처방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전문의약품이라고 국가가 도장 찍어놨는데도. 얼마 전에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한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기라.
한 달 보름 동안 딱 묵었는데, 물론 우리 고린하고 또 2개 더 있습니다. L고린 G, L고린 5. 간, 암, 말기인데 이 사람이 한 달 보름을 딱 묵고 복수가 꺼지갖고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의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 그 소리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났었다 이러니까 병원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오진했습니다. 간암으로 오진했다라. 그 병자가 와서 한의사한테 이야기한다. 우리 한의사한테 이야기한다 이거. 이런 어쨌든 20년 전에 제약회사 만들어 갖고 공장이 큰데요, 풀만 꽉 한 개도 안 팔리는 기라. 그래서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딱 내가 만나서 좋다, 내가 이거 투자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하이투자금융의 내 후배가 대표이사거든. 투자해라. 내가 또 이야기할 때는요, 요렇게 하면 이야기 안 합니다만 책상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투자해라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조사를 딱 해보니까 지금 투자하면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가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나는 다시 영종도 교회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 8월 29일 날 고린지역에서 나를 회장으로 초대한다고 패를 하나 저 교회를 갖고 왔는 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갖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 목사가 돼갖고 이거 뭐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힘들더라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1월 달에 우연하게 성경을 딱 보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날따라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 안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당신도 역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라는 이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였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명이 있고 안식했다. 야, 진짜 그 말이 얼마나 내한테 와닿는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안식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안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용기를 딱 내서 좋다, 내가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강남으로 나간 겁니다. 영종도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겁니다. 1시간 반씩. 예? 역삼동에다가 사무실을 딱 내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9천만 원 딱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요, 처음에 1명, 2명, 3명 이래 왔습니다. 근데 한 2달쯤 되니까 꽉 찼습니다. 100평 사무실에. 하루에 4번 사업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기라. 오늘 여러분들이 11시 가져갔지? 내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딱 2사람만 소개할게요. 지금 우리 본사에 교육 상무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건설회사 상무였어요. 맨날 술 접대하는 상무라. 간경하고 왔어요. 이 사람이 하도 옆에 사람이 무어봐라 하니까 지가 병을 쳐다보니까 이거는 무슨 70년대 80년대 무슨 플라스틱 병 비스무리한 걸 안에 보니까 뭐 버무리하이 그걸 누가 젊은 사람들이 먹습니까? 그죠?
안 먹는다 잘. 그런데 하도 권해서 20알을 전날 딱 해서 묻고 잤는 거라. 근데 그 다음날 안경을 벗었다. 나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야, 이 엘고린에 사기꾼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왜? 약을 팔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그지? 나는 그게 내가 안 믿어진다 이가. 20알을 묻고 저녁 때 집에 잤는데 그 다음날 안경 벗었다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그 한 명이 있습니까? 그 내가 억수로 속이 상하더라고. 야, 저런 사람들이 엘고린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지금까지 상무 아닙니까? 교육 상무. 안 떠납니다. 죽어도. 또 한 사람은 강혜성이라고 우리 회사 이사입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반반하게 생겼어요. 저 있네. 저 강혜나처럼 젊고, 예? 똑똑하고 아주 이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병원에서 급성 녹내장이라 실명이 됐다 아닙니까? 병원에서 앞이 안 보이는 기라. 근데 작년 5월달이제 5월달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하도 누가 가자 해서 손을 잡고 끌고 와서 우리 약을 딱 먹었는데 3일 만에 눈이 떠집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우리 회사 이사로 있습니다. 기획이사로 있는데 물어보이소 가서.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거 말고 석 달 동안 1,500명의 예? 체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책도 1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본사가 뭐. 여러분들이 그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상희 박사 알지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사선 의원이제. 사선 의원 했다니까. 과학기술처 장관 했지.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 졸업했고 약대, 그리고 약사협회 회장 했지. 그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고린하고 왜 계약을 했을까?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지가 계약하자 해서 내가 계약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 내가 간 데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내 같은 사람. 그치? 근데 왜 그랬을까?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친구 하나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동기입니다. 약대. 근데 이분의 사촌 여동생을 소개를 해갖고 지금도 이상희 박사하고 같이 잘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아주 친해요. 그런데 이분도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45년 동안을 약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이 왔 겁니다. 어떤 병이 왔느냐면 신장을 투숙하는 병이 됐습니다. 신장. 자기가 약 사니까 수도 없는 자기 약국에 있는 약을 갖다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엘고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우리 한의원에 와서 그 약을 한 박스를 사간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장 투숙하는 환자는 이 신장에 대한 이 수치가 있더라고. 검사를 딱 하면요, 그 수치가 엄청 떨어지 붙는 기라. 이 사람이 자기가 45년 동안 약국했던 그 병원에 약국에 들어가서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넣었다며, 약을. 그 사람이 지금까지 45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약들은 쓰레기다 하고 전부 쓰레기로 다 버리고 이 사실을 이상희 박사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상희 박사 생명과학연구원 원장 저하고 3명이 만납니다.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만든 미생물을 이제 우리 엘고린 해독한하고 같이 다시 법제를 합니다. 완전 무독으로 이제 만듭니다.